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동아 삼국 문화기행 시간의 이경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암군에 있는 왕인 유적지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 배준영 선생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직도 말씀드릴 게 많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잠깐 자기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기 우리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배준영이라고 합니다. 직업은 한국은 한의사가 있고요. 일본의 국가고시를 통해서 취득을 한 침구사, 침사, 구사, 침가뜸의 국가 자격입니다. 침구사의 국가 자격을 취득해서 치료원과 치료연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은 한일친선협회, 일본은 이란친선협회, 그곳에서 동경지부의 상임이사로서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한국과 일본의 가교 역할 아주 잘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일본을 소개하시고 알려주시고, 일본에 가시면 또 우리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 걸 제가 또 보기도 했습니다. 네. 같이 모시고 가서 네.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에 정치 관련된 분도 계시고, 특히 대한민국 민단이라고 하죠. 네. 민단 분들 사무실에서 가서 그분들이 활약하시는 것도 보고, 제가 감동받았던 점은 그분들 민단 사무실이 그때 일제시대에 가신 분들이잖아요. 처음에 가신 분들, 네. 자신들의 뭐 주거보다는 그 사무실을 더 먼저 마련했다. 예. 그런 말씀들, 그 비에 새겨진 그런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네.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네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그 일신의 그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동포애로서 뭉쳐서 일본에서 우리 동포끼리 뭉쳐서 살자. 서로 돕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도 애국이고 뭐 그런 거죠. 그럼요. 어떻게 네. 보면 일본에 지금 있는 한국 대사관, 네. 그리고 동경, 오사카, 네. 고베, 여기저기 있는 영사관, 그리고 각 지부의 민단 사무실, 뭐 제가 알기로는 99%가 아니라 100%다 기부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생활이 넉넉하신 분, 넉넉하지 않으신 분 다 힘을 모아서 기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집보다 그 사무실을 먼저 마련했다는데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2세, 3세, 4세가 네. 이제 이어진 거죠. 제가 뵌 분들은 다 뭐 3세, 4세 되겠네요. 그죠? 3세 분을 많이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정말 해외에 나가신 교포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이제 다른 나라에 가신 뭐 미국에 가신 분들 포함해서라도 일본에 계신 분들이 조금 더 오래된 분들이 많죠. 그게 네. 이제 옆 예. 나라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근대사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가장 차별이 심한 곳에서 그분들이 꿋꿋하게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또 한국 국적을 뭐 유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또 내버리지 않고 네. 물심양면으로 한국을 돕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보고 네. 또 일본에 있는 교포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한테 5조 원을 기부했어요. 통합하면. 네. 그러니까는 그 공식적이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 일반 한국 국민들도 아셔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배준영 선생님 덕분에 지금 모르고 계신 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알게 됐습니다. 네. 민단에서 그렇게 한국에, 대한민국에도 많은 이렇게 뭐 기부를 하시고 지원을 하시는군요. 아주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네.
저희는 이제 그 그런 일본에 그 이전에 건너갔던 왕인 박사에 대해서 네. 지난 시간에 다 못 드린 말씀을 이제부터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때 저희들 갔을 때 왕인 박사가 출발했다는 상대포에서 왕인이 이렇게 떠났지 않습니까? 네. 왕인 박사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왕인 박사님이 이제 여러 명하고 같이 건너갔을 때 일본을 향해 가는데 그 그러니까 백제 시대이고 만이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영암 거기서 상대포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노정하고 우리가 애초에 시작했던 이제 통신사, 조선통신사. 예, 조선통신사의 여정은 확실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정하고 이렇게 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네. 네, 좀 그럼 역시 자세히 설명 좀 특별한 해주세요. 경우가 있지 않는 한은 네. 제일 첫 번째 도착하는 곳은 스시마입니다. 아, 대마도라고 네. 하는 스시마? 네, 네. 알겠습니다. 스시마에 도착하고 나면 또 회로로 오사카까지는 배를 통해서 가요. 거기까지는 조선통신사하고 경로가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왜냐면 스시마와 배로 가는 길은 그렇게 가요. 일본을 들어갈 때. 네. 차이점은 이제 우리 국내 사정의 차이점이지 가는 것은 그렇군요. 그렇죠. 담은 며칠이라도 여독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스시마에 먼저 도착해서 일단 한번 쉬고 거기서 다시 오사카까지 다시 배로 그러니까 회로로 갑니다. 왕인 박사의 그 여정은 스시마, 오사카까지고 네. 조선통신사나 그 뒤에 통신사는 이제 일본의 수도로 더 갔다는 그 비교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 우문이었습니다. 저도 보면 네. 이제 그 오사카라고 하는 곳은 그러니까는 일본을 보면 네. 간도라고 하고요. 네. 간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사카 가면 간사이 국제공항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동경은 말 그대로 동쪽 동이잖아요. 히가시. 네네. 동쪽에 있는 것은 간동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래서 뭐 간동 대지진 뭐 간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사카 쪽은 간사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사카로 먼저 가요.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네. 그쪽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스시마 갔다가 오사카를 가면 오사카에서는 이게 이제 가는 길이 순서가 여러 갈래인 거예요. 왜냐면 오사카에서 나라로 갈 때도 있고 네. 나라행으로 갈 때도 있고 교토로 갈 때도 있고 시각행으로 갈 때도 있고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거의 다 가셔요. 네. 그러니까 그 세 군데가 다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그 도자기 경로를 보자면 시각행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시각행이 일본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냐면은 물론 시각행하고 나라행은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전통이라든지 국가가 성립되면서 많은 문화를 가진 곳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라행도 예를 들어서 야쿠지시, 즉 약사의 큰 절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이제 시각행도 도자기, 이마리야끼가 있고 또 그곳에서 아리타야끼로 승화되죠. 네. 그리고 침과 뜸으로도 뜸에 가장 유명한 산이 있어요. 네. 그 산이 이름이 똑같아요. 두 곳이 있어요. 일본 전국에서. 그것을 이부키야마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부키야마가 시각행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침이 먼저냐 뜸이 먼저냐 이러면 역사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침은 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뜸이 더 먼저라고 하시고 또 이제 이거는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침이 우수하냐 뜸이 우수하냐 그렇게 단순하게 질문을 하자면 사실은 뜸이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는 여러 학자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흔히 말해서 면역을 올릴 때 1초의 기초 체온을 올려주기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건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뜸은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뜸의 효과를 더 많은 학자들이 더 많은 대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직접글을 했기 때문에 흉터가 있고 네. 그것을 점점 이제 미관상 더 미용적으로 우리가 많이 바뀌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흔히들 그 대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세계 미인대회라 그러죠. 네. 그런 곳에서 점이라든지 흉터가 있는 것을 마이너스로 적용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뜸을 안 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흉터가 남지 않는 간접구라든지 직접구를 조금 약하게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으로도 하지만 그렇지만 큰 병이 생기는 거에 비하면 뭐 점 하나 흉터는 가져도 된다. 전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뜸은 예방도 되는 거군요. 예. 네, 예방도 되고 침은 어떻게 보면 병이 나으면 완치를 하면 졸업을 해요. 네. 침은. 네네. 그런데 뜸은 병이 완치를 해도 졸업하지 않고 계속해요. 그러니까 네. 뜸은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네, 어떤 노인분이 그 뜸뜬 자리 막 흉터 많은 거 자랑하시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의 뜸으로 유명한 이부키 야마가 두 이부키 곳에 야마. 있는데 네. 한 곳이 시가캥이고 네. 한 곳이 우리가 쌀이나 아니면은 사케, 네. 니혼슈라고 그러죠. 네. 로 유명한 니가타갱. 네. 그 산 이름도 똑같아요. 이부키 야마예요. 양쪽에 다. 그래서 말하자면 현이 다른데 네. 우리 치면 군이 다른데 산 이름은 같다는 그럼요. 거죠. 그리고 그것도 그 신기합니다. 둘 다 뜸으로 유명한 그리고 그 두 곳에 일본의 가장 오래된 전통의 뜸 명가 집안이 있어요. 다 5대 이상이고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뜸을 만드는 곳이에요. 뜸의 재료를 만든다는 거죠. 생전에 네. 김남수 선생님이 90세에서 103세 때까지 네. 꼭 일본에 오시면 시가켄 아니면 니가타켄 제발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안내를 하고 모시고. 자주 가셨군요, 그러니까. 꼭 그 두 가셨죠. 곳을. 그분은 또 뜸으로 그 무국보양 뜸을 만드셨기 때문에 뜸 공장까지 하시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가시고 견학하시고 뭐 챙겨 가시고 그러셨어요. 네, 노년의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네. 이부키 야마 두 곳인데 시가켄 그다음에 니가타켄 네. 그곳의 산 이름이 똑같이 이부키 야마. 이부키 야마. 뜸으로 유명하고. 네. 거기 시가켄은 네. 그 마이바라에 있거든요. 네. 이부키 야마가. 네. 그래서 꼭 김남수 선생님이 오시면 오사카 쪽으로 오시면 그곳을 가셨고 네. 동경 쪽으로 오시면 니가타로 니가타. 오셨는데 예, 어쩔 예. 때는 반대로 하자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오사카로 오셨는데 니가타 데리고 가달라 그러고 동경에 오셨는데 시가켄 데리고 가달라고 그러고. 제가 곤란하죠. 일설에 듣기로 그분은 여행을 참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흔히들 말하는 놀이 삼아 가는 여행은 일도 없고요. 네네. 그분은 뭐 견학, 강연회, 네. 세미나 그리고 꼭 어떤 그 일을 위한 것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셨습니다. 네, 그분의 비법을 우리 배준영 선생님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서 귀빈실에 이렇게 공식 지정되고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그 배준영 선생님의 네. 침 솜씨라고 하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제가 선생님 복이 있었어요. 스승님 네네. 복이 있어서 네. 김남수 선생님한테도 좋은 것을 많이 배웠고 네. 또 하와이에 계시는 이누어 박사님한테도 좋은 것을 배웠고 또 제가 첫 치료원을 할 때는 미국에서 메이지 칼리지 미국에서 친구 대학을 실제로 설립하시고 운영하신 오다 히로이사 박사님하고 제가 동경에서 첫 치료원을 함께 개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승님의 복을 조금 많이 받은 편이죠. 그 복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역시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은 뭐 그분들이 계셔도 안 계셔도 돌아가셔도 어떤 책이나 다른 것으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지만 저희들은 즉 말해서 수술도 해야 되잖아요. 침하고 뜸 실기는 수술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육안으로 본 사람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술은 훔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겠군요. 그럼요. 스냅 하나라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명인들이 많으셨는데 그 명인들의 어떤 그 술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의사분들이 얼마만큼 심도 있게 배우셨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술을 본인들의 것으로 승화시키는 그 작업에 저는 좀 더 시간과 정열을 들여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침과 뜸이 점점 더 위상이 올라가고, 네. 일본에서도 아쿠펀처가 이제는 통합의학을 넘어가지고 서양의학의 닥터들도 이 카리큘럼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제는 의사가 되지 않는 시대에 도달했거든요. 아, 그 정도입니까? 그럼요. 네, 우리 그래서 침과 뜸이 점점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한약에 치우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습니다만은, 네. 그것은 뭐 제1의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동의보감이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역시 침과 뜸과 그리고 보약이 있어서 일침이고 삼약이기 때문에 네. 침과 뜸에 술도 정말로 마스터 하셔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더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 한약 얘기할 때요. 네. 일침, 이구, 삼약. 네. 그게 어떤 막 표제, 표어, 뭐 슬로건 이렇게 들리거든요. 네. 그 정확한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말을 제 식으로 네네. 소화했을 때는 이 동양의학은 보하고 사, 보는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것을 얘기하고요, 사는 네. 넘치는 것을 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럼 보살을 뺄 수가 없어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인 선생님이 그 일본에 가지고 갔을 때 네. 그 동양 철학이라든지 동양의학, 거기에서도 보살을 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뭐 다음에 언젠가 하면 좋겠지만 도성국사의 어떤 기라든지 네. 기공이라든지 네. 그런 거에서도 이 보살을 넘치면 빼야 되고 모자라면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도 하고 사도 하는 거는 침과 뜸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약은 보밖에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약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약 안 하잖아요. 아니 사약 그래서 괴로운 약은 말입니다. 보약밖에 못한다, 보밖에 할 줄 모른다 해서 일침, 이구, 삼약이고, 네. 일구, 이침, 삼약이라고도 하고, 네. 일침, 이구, 삼약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 우리가 발음상 일침, 이구, 삼약이 더 스무즈하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침구, 구침은 같은 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네, 보와 사를 할 수 있다. 네. 아,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지, 뭐 어느 게 더 좋다, 어느 게 더 좋지 않다가 아니라, 옛날에는 지금처럼 의원이 많지 않았어요. 멀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재를 주면 본인들이 다려서 먹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뜸은 항상 쑥을 말려놓은 게 있었거든요. 각 집마다. 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 놓은 말이기 때문에 현대에 굳이 이렇다 저렇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니, 학문적으로 생각을 하면 보와 사를 두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게 무난하고 보편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 보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네. 기도, 그러니까 그럼요. 일상생활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기사기처럼 네. 기도 보하고 기도 사하고 그 약에만 한의에만 해당되는 줄 알았더니 그 용어 자체가 일침, 이구, 삼약. 저는 그게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저 한약 모르는데 일침, 이구, 삼약 하면 뭔가 한약을 딱 정리한 느낌이었어요. 어떤 슬로건 같은.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네. 오행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그 1000년 전에 왕인 박사가 일본에 가지고 갔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여기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이 그 이제 오경 박사이면서 그 의학에도 저희가 기뻤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그 영암의 월출산에 갔을 때 네. 거기 문선제하고 네, 양현제 이런 게 양현제.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공부하셨다는 책꿀이 책골. 있었어요. 네, 저희도 이경림 박사 안에까지 들어가셨잖아요. 저는 제 힘으로는 갈 수 없었을 것이고요. 저 평지는 굉장히 잘 걷는데 하여튼 좀 무리하게 거의 기어 올라가다시피 하고 그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으면 못 들어갔는데 저는 젊었을 때부터
항상 여기는 다시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기필코 완주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옛날에 만리장성 가서도 만리장성 여러 군데잖아요. 그 동료들 뭐 스승 뭐 다른 분들 안 가시는데 저는 그럴 때 항상 생각해요. 다시 여기 오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날도 다행히 그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책굴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저한테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고 평생에 잊지 못할 일입니다. 거기서 가부좌를 들고 잠시 이제 그 책굴 안에서 그 전경을 둘러봤는데 아니 오히려 네. 그 왕인 박사님께서 공부하셨다던 그 책골의 사이즈라 그럴까요? 그 네. 느낌이 한 어느 정도입니까? 별로 크지 않았는데요. 저는 뭘 보고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 자동차를 기준하면 자동차보다는 약간 더 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사각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니고 바른모도 직사각형? 아니고 직사각형 아닙니다. 약간 이제 자연으로 형성된 그 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한참을 우리가 막 거의 기어서 올라갔잖아요. 뭐 기었어요. 바위에 다 긁히면서. 그리고 그 속에 이제 내려갈 때도 그 안아서 내려주고 뭐 발도 안 닿으니까요. 근데 거기 들어갔을 때 돌도 있고 흙도 있었는데 제일 특이한 것은 바닥에 앉아서 위를 쳐다봤을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창이 있는 거, 하늘창이. 하늘창이 예, 구멍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거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저는 그 속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서 막 그 빛을 찾았는데 그 허공을 쳐다볼 생각을 못하고 바위 틈을 막 찾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글자가 보이지 그랬는데 그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 거의 삼각형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늘로 난 창 같은 것이군요. 네, 그러니까 바위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든지 잘 안 믿는 성격인데 그날은 믿고 싶었어요. 여기서 공부하셨구나 하고 그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좋은, 저한테는 아주 뜻깊은 추억입니다. 그래서 책굴도 가봤고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신 그 전에 선생님들 많이 뵀거든요. 어떤 스님은 그 명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스님인데 책을 자루에 짊어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셨다. 그런 선생님도 제가 뵀어요. 네. 그 단순히 명리학인데도 그렇게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한 소식을 또 깨치더라고요. 뭐 남들이 하지 않는 똑같은 명리학을 해도 거기서 더 나아간 명리학.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훗날에 가보면 그런 학설이었구나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봤죠. 왕인 박사가 네. 책골에서 그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일본에서 네. 신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곳에. 네. 그 중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역시 천만궁, 텐만쿠라고 하죠. 저도 조금 발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만은 네. 이거는 즉 말로 하자면 학문의 신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각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시각행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이 그거죠. 일본이 학문을 굉장히 숭상하나 본데 제가 확인한 게 다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오히려 학문을 숭상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더 그렇죠. 문의 나라냐 무의 나라냐 그러면 일본은 무의 나라예요. 네, 무의 나라인데 사무라이의 어떤 나라예요. 절이나 신사 이런 곳에 가면 절을 주로 많이 갔겠죠. 저는 그 동아시아 고대 문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가는 학회가 있는데 거기를 주로 많이 갔었는데 가보면 보통의 어떤 절들은 학문의 신이라고 딱 이렇게 정각을 아주 조촐하게 지은 그 조그만 정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럼 그 학문의 신은 그 통일된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아닙니다.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절하고 신사는 근본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주로 절에 있는 학문의 신을 모신 정각.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의 절은 절에서는 신이 없어요. 네. 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신사가 신이 있는 곳이니까 신사거든요. 예. 신자거든요. 네. 근데 절은 신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절은 절의 터 안에 절도 있고 테라도 있고 신사도 있어요. 예. 처음부터 그런 곳도 있고 나중에 자신들의 한 켠에 신사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후자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지로 유명한 동경에 뭐 동경에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는 게 센소지 가시잖아요. 센소지 가면 센소지의 절터는 더 넓고
자그만 곳에 신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신사 따로 절 따로인데 그러면 또 얼마 전에 말씀드린 그 고마 신사, 네. 고마 신사도 거기는 신사가 메인이에요. 네. 신사가 메인이지만 그 신사터에 비기지 않을 정도로 또 고려 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의 신, 네. 학문의 신으로 텐마큐를 이 시각행에서 신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그 주목할 것이고 또 왓소라고 하는 왓소 하는 네네. 축제가 있습니다. 맛절이라 그러죠. 네네. 배준영 선생님, 그럼 왕인에 대해서 아직도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죠? 예. 이번 시간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그 왕인의 축제, 왓쇼, 네. 그런 유래나 그다음에 그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가능하시면 조금 전에 제가 아직 완전히 납득이 안 돼가지고 네. 신사, 절, 뭐 테라 이런 게 다 무슨 의미인지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라가 오늘은 절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정리를 저한테 좀 시켜주세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까? 되고요. 예. 그 다음에는 공부만 열심히 하신 왕인 박사님을 기리는 그 축제,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는 곳이 있을 거니까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YCN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왕인 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